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자동회로 자동 반복되는 마음과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모든 패턴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건강과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찾아내어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건강하고 행복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면 담배를 끊어야 하듯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과 관련된 마음의 패턴을 찾아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고자 저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밤새 게임을 하는 아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침마다 아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춘기 아들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반항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거의 매일 아침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간혹 잔소리를 참는다 해도 마음 안에는 이미 화가 가득 찬 상태였지요. 거의 매일 아침 이 감정을 느끼며 화를 내고 잔소리를 반복했기 때문에 마음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뇌에는 이것을 자동 실행하는 회로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로에 따라 제 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아들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지 어느 부모가 게임만 하는 자식을 잘한다고 가만히 놔두겠어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들이 바뀌어야만 화가 난 제 마음도 해결이 되지요. 그러나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도 게임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회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회로를 깰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부모라 해도 자녀 대신에 이 회로를 없애줄 수는 없으며 잔소리는 자녀의 스트레스 에너지를 더 크게 키워서 이 회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과 인생의 법칙을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마음 공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이러한 무한 반복 회로를 깨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의 마음 패턴 또는 마음에 깔린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아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는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면 화가 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알아차림이고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의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 반복 회로는 에너지가 매우 커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켜지고 돌아가는 힘이 강하므로 알아차림의 힘만으로는 금방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러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를 이미 내고 난 후라도 마치 바둑기사가 자신이 두었던 수를 복귀하듯이 오늘 하루 어떤 마음 프로그램이 주로 켜지고 작동했는지 계속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프로그램이 켜졌네 하고 계속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질수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켜져서 돌아가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화를 낸 후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또 켜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비록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화를 내고 있지만 알아차림의 힘은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패턴, 마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포맷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한 걸 보면 이 프로그램이 켜지고 나는 또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예측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일을 예측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맨날 화내고 잔소리를 해도 아들은 변하지 않고 서로 싸우느라 힘만 드는데 내일은 기분 좋게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말에 수긍을 하고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끌려 다니느라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확고하면 마음은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므로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의 주인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아침 아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우리 아들 게임 참 재밌게 하네. 게임 랭킹은 얼마나 돼? 이렇게 웃으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처음으로 게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답게 나눈 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편안하게 덧붙였지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잠은 푹 잤으면 좋겠어.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니까 내 건강이 걱정이 되는구나.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아들과 싸우느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과 마음 프로그램을 포맷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마음을 누르고 겉으로만 말을 하는 경우는 그 억눌려 있는 마음의 강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상대방에 전달되므로 상대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내가 먼저 나의 반복되는 회로를 깨게 되면 나와 맞물려 있는 아들의 회로도 깨지게 됩니다. 즉 엄마인 내가 잔소리하는 회로의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아들의 화내고 소리 지르는 회로의 스위치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게임하는 회로는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엄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게임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 에너지를 주면서 자녀가 그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회로를 깰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한번 자동 실행에서 벗어나서 마음 프로그램을 포맷했다 해도 단번에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완전한 포맷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실망하는 대신에 또 포맷하면 됩니다. 한번 회로를 꺼봤던 알아차림의 힘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사용할 때마다 힘이 커지고 반비례해서 마음 프로그램의 에너지는 더욱 약해지며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제로로 된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이고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완전한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매우 다양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와 정보가 다 다릅니다. 알아차림만으로 포맷할 수 있는 마음 프로그램도 있지만 알아차림만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접근법이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예를 들어 되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